안녕하십니까. 7월 23일 수요일 오늘의 신문 배창복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슬입니다. 오늘의 신문 주요 기사 전해드리겠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의 오늘 실소유주 유병언 전 세무로 회장의 시신을 전남 순천에서 발견하고도 40일 동안이나 신원을 확인하지 못해 그 사이 하루 평균 경찰 3만 명이 엉뚱한 곳에서 대대적인 수색을 계속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6월 12일 전남 순천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유병언 전 세무그룹 회장의 사인을 둘러싸고 온갖 추측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강원 태백시의 태백역과 문곡역 사이 철로에서 열차가 충돌해 승객 1명이 숨지고 91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2기 내각을 출범시킨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 회복에 진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이승훈이 부릅니다. 비 오는 거리. 네, 오늘의 신문 주요 기사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 해운의 실소유주 유병헌 전 세무그룹 회장의 시신을 전남 순천에서 발견하고도 40일 동안이나 신원을 확인하지 못해 그 사이 하루 평균 경찰 3만 명이 엉뚱한 곳에서 대대적인 수색을 계속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4월 16일 세월호 침몰 참사 당시 부실한 초동 대응으로 희생자가 크게 늘어난 것처럼 수상한 변사자를 노숙인이라고 섣불리 판단하고 신원 확인을 게을리하는 등 기본을 소홀히 한 안일한 대처가 되풀이된 것이다. 더구나 시신이 발견된 장소는 검찰이 5월 25일 새벽 유 전 회장의 은신처라고 판단하고 압수수색을 벌인 숲속의 추억별장에서 직선 거리로 3km, 유 전 회장의 도주로를 차단하기 위해 경찰이 설치한 전남 순천시 서면 학구리 검문소로부터 불과 500m 거리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분소는 20일 순천의 장례식장에 복원되어 있던 시신을 검경으로부터 넘겨받아 정밀 감식한 결과 신체 부위의 유전자 검사, 키와 왼쪽 손가락 절단 등 신체적인 특징이 모두 유 전 회장과 100% 일치한다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 국과수는 시신의 훼손 상태 등으로 미루어 유 전 회장이 순천의 은신처에서 검찰의 추적을 피해 달아난 지 2, 3일 뒤인 5월 27, 28일경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다. 독극물과 외상 등 타살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검찰은 유 전 회장의 사망을 둘러싸고 제기되는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도피를 도운 핵심 인물인 운전사 양회정 씨, 김 엄마로 알려진 김명숙 씨의 자수를 설득하고 있다. 유 전 회장이 순천의 은신처를 빠져나온 직후 행적 등을 두 사람이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도 순천경찰서에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시신 발견 장소 일대에 대한 수색과 함께 사망 전까지의 행적을 정밀 수사하기로 했다. 검경은 지난달 10일 유 전 회장의 시신을 발견했으나 80% 이상 부패가 진행돼 인상착의를 알아보기 힘들다는 이유로 단순 변사 사건으로 처리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세무 계열사인 한국제약이 생산한 스ኳ렘 빈병, 유 전 회장이 직접 쓴 책 제목인 꿈같은 사랑이라는 문구가 적힌 천 가방, 노숙인이 입기 어려운 고가의 점퍼, 유 전 회장의 평소 치아 특징을 나타내는 금리 10개 등이 발견됐다. 동아일보였습니다. 지난 6월 10일 전남 순천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유병헌 전 세무그룹 회장의 사인을 둘러싸고 온갖 추측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유 씨 평소 성격이나 시신이 발견된 장소, 도피 정황 등을 감안할 때 의문점이 한둘이 아니기 때문이다. 검경은 22일 부검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로서 정확한 사망 원인을 짚어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유 씨는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직후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일찌감치 도피를 준비했다. 4월 23일 경기도 안성의 구원파 본산인 금손을 빠져나온 유 씨는 경기도 소재 구원파 신도집에 머물다 5월 초 전남 순천 송치제의 별장 숲속의 추억으로 은신처를 옮겼다. 당시 유 씨는 5만 원권으로 현금 20억 원 정도를 가방에 나눠 담아 도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 씨는 5월 중순쯤 별장 주변 토지와 건물을 사들였는데 현금으로 2억 5천만 원을 지불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씨에게 땅을 판 A씨가 검찰 조사에서 여행용 가방에서 현금을 꺼내 대금을 치렀고 가방 크기로 밀어볼 때 현금 20억 원이 담겼을 것이라고 진술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유 씨 측근 등이 현금을 노리고 유 씨를 살해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유 씨를 태우고 순천까지 운전했던 양회정 씨가 검찰의 순천 별장 급습 당시 홀로 별장을 빠져나와 지금까지 소재 파악이 되지 않는 것도 의혹을 사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타살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시신 발견 당시 목졸림 상흔이나 폭행 등 신체 가해 흔적이 뚜렷하게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신이 워낙 부패한 상태로 발견돼 가해에 따른 타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70이 넘은 유 씨는 검찰에 검거되면 남은 인생을 교도소에서 보내야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을 수 있다. 세월호 사고 직후 재빠르게 검찰 수사망을 피해 금수원을 빠져나오는 데는 성공했지만 이후 검거팀이 압박해오자 도피 생활에 따른 피로감이나 국민적 관심에서 오는 압박,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구원파 주장처럼 평소 술을 입에 대지 않던 유 씨 가방에 소주병과 막걸리병이 담겨있던 것도 독극물을 타서 마셨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하지만 경찰 1차 부검에서는 독극물 검사에 이상 소견이 없었다고 당시 부검을 맡았던 이영직 성가롤로 병원 병리과장이 밝혔다. 구원파 측도 유
유 씨의 평소 생활 태도나 종교적 이유 등을 감안했을 때 자살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주장한다. 현재로서는 유 씨가 도피 과정에서 질병 등을 이유로 자연사했을 가능성이 가장 큰 상황이다. 유 씨는 검찰이 별장을 급습하기 직전 다른 사람의 아무런 도움 없이 홀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운전도 하지 못했던 유 씨는 검거팀을 피해 도로보다는 산 쪽으로 몸을 숨겼을 가능성이 높다. 급박한 상황에서 도피에 필요한 음식물 등을 챙길 겨를도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의 도피를 돕던 신도들도 잇따라 체포되면서 외부와 연락이 단절된 상황에서 혼자서 산속을 헤매다가 자연사했을 가능성이 있다. 유 씨가 고령인데다가 고혈압과 당뇨 등 지병을 앓고 있었다는 점도 자연사 가능성에 힘을 실어준다. 서울법의학연구소 한길로 소장은 긴급하게 도피하는 과정에서 무리하게 뛰거나 극도의 불안 상태가 되면 심근경색증이나 뇌경색, 뇌출혈 등이 생길 수 있다며 그 상태로 혼자 방치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말했다. 저체온증 사망설도 나온다. 도피 기간 순천 지역에 비가 자주 왔고 평소에 먹지 않던 술병이 주변에서 발견된 것으로 미뤄 밤에 비를 맞으며 만취 상태에서 장시간 잠들었다가 저체온과 지병 악화가 겹쳐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조선일보 기자였습니다. 강원 태백시의 태백역과 문곡역 사이 철로에서 열차가 충돌해 승객 1명이 숨지고 91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경향신문입니다. 22일 오후 5시 50분쯤 강원 태백시 상장동 모 아파트 뒤쪽 태백역에서 문곡역 사이 영동선 철길에서 서울 청량리발 강릉행 제1637호 무궁화호 열차와 제4852호 관광열차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관광열차 4량 중 1량, 무궁화열차 6량 중 1량이 각각 탈선해 관광열차에 타고 있던 박모 씨가 숨지고 91명이 부상을 당했다. 당시 관광열차에는 45명, 무궁화열차에는 67명 모두 112명이 탑승해 있었다. 사고가 난 구간은 상행선과 하행선이 교차하는 단선 구간이다. 사망자는 태백중앙병원에 안치됐고 부상자들은 고려의원 등 3개 병원으로 나뉘어 이송됐다. 무궁화열차 기관사를 비롯해 3명은 중상을 입었고 88명은 비교적 경미한 부상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광열차는 오후 3시 3분 제천을 출발해 서울로 향하고 있었고 무궁화열차는 오후 2시 14분 서울 청량리를 출발해 강릉으로 가던 상태였다. 문곡역을 지나쳐 사고를 낸 관광열차는 기관사 1명이 운전하는 1인 승무열차였다. 코레일은 두 열차가 문곡역에서 정상적으로 교행하기 위해 운행하는 과정에서 정거장 밖에서 기다리던 무궁화호 열차를 관광열차가 정거장을 지나치면서 부딪혔다고 밝혔다. 일부 승객들은 쾅하는 충돌음에 놀라 열차 밖으로 탈출하기도 했다. 사고 지점은 태백역에서 문곡역 사이 영동선 철길로 아파트 밀집 지역이다. 인근 지역 주민들도 불안한 모습을 감추지 못했다. 단선인 이곳 철길의 건널목은 평소 일반 차량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다. 사고 현장 주변 2개 아파트 단지에는 860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주민 김모 씨는 쾅하는 소리가 들려 살펴봤더니 건널목을 조금 지난 철길에서 열차가 충돌해 있었다며 철길과 아파트 경계 사이가 50여 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놀랐다고 말했다. 문곡역은 무인역으로 태백역 직원이 문곡역의 관제를 만난다. 문곡역의 3색 신호기는 자동으로 작동한다. 경찰은 1차 조사에서 관광열차 기관사에 제대로 신호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사고 직후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조사관 4명을 현장에 급파하고 관심, 주의, 경계, 심각으로 이어지는 4단계 위기 대응 단계 중 가장 높은 심각을 발령하고 사고 대응에 나섰다. 경향신문이었습니다. 2기 내각을 출범시킨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 회복에 진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박 대통령은 20일 국무회의를 6주 만에 주재하면서 최경환 경제팀에 총력전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금융 재정을 비롯해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써서 경제 살리기 총력전을 펼치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사명감과 열정을 갖고 일하는 사람은 못 당한다면서 2기 내각에 전력 투구를 요구했다. 출범 1년 5개월이 지난 현재 박근혜 정부는 구체적 성과에 목말라 있다. 내부적으로도 세월호 사고와 같은 돌발 변수를 감안하더라도 내세울 만한 가시적 성과가 별로 없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박 대통령은 경제 활성화를 국정의 우선순위에 놓고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했다. 박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던진 메시지에서도 절박감이 묻어났다. 박 대통령은 지금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는 경제 활력을 되찾아서 경제 제도력 기반을 다지는 것이라면서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한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총력전, 규제 완화, 지속적 정책 점검 등 3가지를 당부했다. 그는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서민들이 실질적으로 경제 회복을 느낄 수 있는 체감 효과, 일자리 창출과 투자 효과가 큰 곳에 재원을 집중 투입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규제 완화에 대해 돈을 들이지 않고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국무위원 한 분 한 분부터 나쁜 규제들은 끝까지 추적해 뿌리 뽑지 않으면 절대 규제를 혁신할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이 최근 정부가 만든 규제정보 포털을 시연했다. 이 인터넷 사이트에선 국민이 규제 관련 건의를 하면 정부의 처리 진행 상황이 공개된다. 박 대통령은 나도 수시로 접속해 규제개혁 과제들을 확인할 테니 장관들도 자주 들어가 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출범식에 참석, 글로벌 히든 챔피언 육성과 명문 장수기업 육성을 위한 성장 사다리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중견기업의 기술 개발, 금융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중장기 5개년 계획을 만들겠다고도 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비정상의 정상화, 공직사회 개혁, 안전혁신, 부패 척결 등 국가혁신 과제를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그런 국정과제의 동력이 유지되려면 연말까지 경제에서 성과물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24일 예정된 확대경제장관회의와 관련해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해 선제적이고 과감한 정책이 발표될 것이라고 했다. 조선일보 기자였습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남궁옥분의 재회.
잊어줘야 하는가 다시 아픔은 접어둔 채로 떠나가야 하는가 다시 나만 홀로 남겨두고 나만 홀로 남겨두고 네, 다음 소식입니다. 전남 순천의 한 매실밭에서 발견된 변사체가 유병언 청해진 해운 회장으로 확인이 되면서 검찰과 경찰의 부실한 초동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세계일보 기사입니다. 유 회장의 것으로 의심되는 유류품들이 시체와 함께 발견됐지만 경찰은 노숙인의 단순한 변사로 판단했다. 변사 사건을 지휘한 검사도 경찰이 보고한 증거물 목록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다. 22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오전 9시 6분쯤 순천 서면 학구리 송치제 휴게소로부터 2.5km가량 떨어진 한 매실밭에서 부패된 남성의 시신 한 구를 수습했다. 그러나 경찰은 유 회장의 시신과 구원파 관련 수집품을 확인하고도 연관성을 찾지 못하고 단순 변사자로 취급했다. 이러다 뒤늦게 유 회장과 DNA가 일치한 것으로 나타나자 상상을 못했다는 태도를 보였다. 현장에서 발견된 시신의 소지품 중 스칼렘 병에는 제조회사가 구원파 계열사로 표시돼 있었다. 또 천 가방 안쪽에 새겨진 꿈같은 사랑 글자가 유 회장이 직접 쓴 책의 제목과 일치했다. 변사체가 입은 상의 점퍼는 고가의 이탈리아제 롤로 피아나 제품 등 고가의 명품인데도 유 회장과의 추정 연결고리를 발견하지 못한 셈이다. 정황 증거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도 헛발질만 계속했다는 비판을 자초했다. 실제로 경찰은 시신이 발견된 6월 12일 이후 유 회장의 DNA라는 통보가 올 때까지 단순 변사체 사건으로 처리했다. 시신을 순천 장례식장 영안실에 보관한 채 특별히 조치하지 않았다. 특히 유 회장의 별장이 있는 송치제 주변은 유 회장이 5월 3일부터 은신처로 머문 곳이어서 대대적인 수색이 이루어진 지역이다. 유 회장의 시체를 수습한 경찰관이 해당 유류품을 보고도 유 회장과의 관련성을 떠올리지 못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DNA 검사 과정에서도 경찰은 단순한 유족 찾기의 일환으로 생각했었다. 하지만 검사를 통해 데이터뱅크에서 유 회장의 DNA와 일치했다는 결과를 21일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뒤에서야 증거물 목록을 찾기 시작했다. 이에 순천경찰서 관계자는 발견 당시 시신이 너무 많이 부패 유병언 회장의 시신으로 단정할 수 없어 노숙인 일반 변사체로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검찰은 이미 사망한 유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끝까지 잡겠다고 국민에게 공언하는 촌극을 빚었다. 그 결과 40일 넘게 검찰은 유 회장의 사망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엉뚱한 꼬리잡기에 수사력을 낭비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세계일보였습니다. 유병언 전 세무그룹 회장이 사망한 것으로 20일 확인됨에 따라 횡령, 배임 등 유 전 회장의 불법 행위에 대한 재산 추징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또 4천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구조 비용과 유족 보상금을 유 전 회장 측에서 받아내는 구상권 청구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이날 유 전 회장의 재산에 대한 검찰의 추징 보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유 전 회장의 사망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해야 하는 만큼 유죄 판결을 전제로 하는 추징은 불가능해진 것이다. 추징 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수익을 유죄 확정 전에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유 전 회장이 검거돼 재판을 받고 유죄가 확정되면 횡령, 배임 등 불법 행위로 얻은 수익을 추징하기 위한 용도인 셈이다. 지금까지 검찰은 유 전 회장 일가 재산 1,054억 원을 추징 보전 명령으로 동결시켰다. 이 중 유 전 회장 단독 재산은 600억 원 정도이고 나머지는 자녀들 재산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600억 원 정도는 추징이 불가능하다.
다만 나머지 자녀들 재산은 자녀들의 불법 행위가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추징이 가능하다. 법무부는 유 전 회장 일가의 범죄 수익 추징과 별개로 민사상 구상권 청구를 위해 일가 재산 648억 원을 가압류한 상태다. 정부는 유족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면 구상권 청구를 통해 구조 비용과 보상금을 받아낼 계획이었다. 정부는 이 비용이 4,031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민사 책임은 가족들에게 상속되는 만큼 정부가 구상권을 청구하는데 유 전 회장 사망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제는 유 전 회장에 대한 직접 조사 없이 현재까지의 수사만으로 유 전 회장의 불법 행위를 입증할 수 있을지 여부다. 민사소송에서 검찰은 소송 진행의 한 당사자일 뿐 압수수색이나 피의자 조사 등 강제 수사는 할 수 없게 된다. 관련자들이 조사에 불응해도 강제 소환이 불가능하고 증거를 은닉하거나 유 전 회장 측근들이 기존에 검찰에서 한 진술들을 번복해도 재수사를 할 수 없다. 결국 검찰이 유 전 회장 사망 전까지 확보한 관계자들의 진술 및 증거만으로 유 전 회장의 불법 행위를 입증해야 구상권 청구 소송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이다. 법원 관계자는 유 전 회장이 사망하기 전까지 수사한 자료들은 민사재판에 제출하면 증거로 인정받을 수는 있지만 검찰이 유 전 회장의 범죄를 입증할 증거를 얼마나 확보했을지가 관건이라며 유 전 회장에 대한 조사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경향신문 기사였습니다. 여야는 유병언 전 세무그룹 회장이 시체로 발견된 것과 관련 수사당국의 무능을 한 목소리로 비판하면서도 7월 30일 재보궐선거에 미칠 파장을 두고 손익계산에 들어갔습니다.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새누리당은 검찰과 경찰을 질타하면서 이번 사태 불똥이 정부로 번지는 것을 경계하는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검경의 무능을 정부 책임론으로 연결짓는 데 집중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0일 울산 남구 을 보궐선거에 출마한 박맹우 후보 지원 뉴스에서 40일이 넘도록 시체가 누구 것인지 제대로 확인조차 못한 대한민국 경찰의 잘못이고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느냐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정부의 무능이 아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건 아니고 경찰의 무능이라며 거듭 경찰을 탓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이 제대로 힘을 받아서 이러한 관행적인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 우리나라 부패 문화를 확실히 꼬리를 끊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이 유씨 검거작전 실패를 무능한 정부의 표본이라며 공격을 퍼붓자 경찰 쪽으로 표적을 돌리면서 박 대통령이 주창하는 국가 대개조론의 당위성을 강조하려는 모양새다. 새정치연합은 대여 공세를 강화하면서 이번 사태가 세월호 심판론에 다시 불을 붙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 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박근혜 정권의 총체적 무능과 신뢰 위기라면서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은 이 어이없는 상황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라고 비판했다. 새정치연합 일각에서는 광주 광산을 권은희 후보 공천 문제로 7월 30일 재보선에서 수세에 몰렸는데 이슈를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보는 시각도 있다. 검경의 부실 수색이 드러나면서 교착 상태에 빠진 세월호 특별법 협상에도 힘이 실리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세월호 사건 조사 보상에 관한 조속 입법 태스크포스는 이날 협상에서도 이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23일 다시 만나서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신문이었습니다. 써니가 부릅니다. 어미는 기도하마. 어서 가거라 그래 몸조심하거라 힘들어도 이젠 너의 삶이다 고개 들어 세상을 바라보면 저리도 많은 사람들 기쁜 일도 슬픈 일 모두가 소중한 추억이 되더라 어미는 기도하마 내 새끼 무탈
고개 들어 세상을 바라보면 저리도 많은 사람들 기쁜 일도 슬픈 일 모두가 소중한 추억이 되더라. 어미는 기도하마 내 새끼 못하나 미래 위해 아프고 힘들어도 당당히 외치며 살 거라고. 미래의 주인은 바로 너라고. 미래의 주인은 바로 너라고. 어미는 기도하며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들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사망 소식을 믿지 못하겠다고 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대대적인 체포작전을 폈음에도 유 전 회장의 은신처 근처에서 시신이 발견되자 피해자 가족들은 다시 한번 검찰과 경찰에 대한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유 전 회장의 죽음으로 앞으로 관련자 재판과 책임자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걱정하기도 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격한 반응을 보였다. 경기 안산에 머물고 있는 유가족 윤모 씨는 유 전 회장이 어떤 사람인데 객사하겠는가라고 말했다. 유가족들은 유 전 회장 사망 소식을 서로 전하면서도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혼란스러워했다. 일반인 유가족대책위원회 이정석 총무는 발견 당시 시신의 인상착이나 나이 등 유 전 회장이라는 정황이 충분했는데도 이를 의심하지 않은 검경이 무능함을 스스로 광고한 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부에서는 중립적인 민간 전문가가 부검에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유가족 장모 씨는 유가족 누구도 검찰과 경찰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며 유가족이 지정한 전문가가 참여해 신원 확인을 해야 믿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신 발견 사실을 발표한 시점에 대한 불만도 컸다. 세월호 참사 100일을 맞아 다양한 행사로 국민의 관심을 환기시키려는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됐다는 것. 한 유가족은 최소한 지난달 송치제 인근의 사체 한 구가 발견됐다는 것만 공개했어도 이런 의심을 불러일으키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과 책임자 처벌이 유 전 회장의 사망으로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하기도 했다. 유 전 회장을 검거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상규명이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가 좌절됐다는 것이다. 유가족 윤 씨는 세월호 책임자들이 모든 건 유 전 회장의 지시를 받아 한 일이라며 죄를 미루면 재판이 흐지부지 끝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전남 진도에 머물고 있는 실종자 가족들도 이건 코미디라고 격양된 목소리로 말했다. 실종자 권재근 씨의 형 권우복 씨는 지난달 사체 발견 당시 발표조차 안 한 이유가 석연치 않다.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단원고 교사 양승진 씨의 부인 유백형 씨는 살아있는 채로 붙잡혀서 벌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죽어서야 잡혔다고 한탄했다. 동아일보 기사였습니다. 유병언 전 세무그룹 회장의 사망 소식을 전해들은 기독교 복음 침례회 측은 유전자와 지문 등 증거가 속속 확인됐는데도 유 전 회장의 죽음을 쉽사리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20일) 0시 반경 유 전 회장 추정 시신 발견 소식을 접한 구원파 측 관계자는 다급한 목소리로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 확인을 부탁했다. 그러나 곧바로 구원파 측은 유 전 회장 사망을 믿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원파 이태종 대변인은 유 전 회장 시신 주변에서 소주병과 막걸리병이 함께 있었다는 소식에 회장님은 술을 전혀 안 드신다. 괜히 긴장했다. 잠이나 자야겠다고 말하며 태연한 모습을 보였다. 오전 2시 반경에는 기자들에게 발견된 시신은 유 전 회장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오전 9시경 시신과 유 전 회장의 DNA 및 지문이 일치한다는 공식 발표가 나오자 구원파 측은 정부의 음모론을 제기했다.
정부가 유 전 회장의 사망 사실을 미리 파악하고도 의료 민영화에 반대하는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가 이날 총파업에 돌입하자 시선을 돌리기 위해 서둘러 발표했다는 주장이다. 이 대변인은 유 전 회장의 죽음보다 의료 민영화와 세월호 진상규명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전 회장의 시신이 있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는 이날 하루 종일 구원파 신도들의 확인 전화가 쇄도했다. 유 전 회장의 매제 오감열 전 체코 대사 부부는 이날 오후 정부의 발표를 확인하기 위해 국과수를 찾았다. 이날 하루 종일 경기 안성시 금수원에는 적막감이 감돌았다. 구원파 서울교회에서는 26일부터 일주일간 열리는 정기집회 수양회 준비회의가 열렸으며 유 전 회장 사망과 관계없이 예정대로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동아일보였습니다. 유병헌 전 세무그룹 회장의 사망 사실이 20일 최종 확인되면서 수배 중인 자녀들이 모습을 드러낼지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검찰이 유 전 회장 일가의 비리를 밝히고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횡령 혐의 등으로 수배된 자녀들의 신병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다. 하지만 5월 말 프랑스 파리에서 현지 경찰에 체포된 장녀 섬나 씨를 빼곤 장남 대균 씨와 차남 혁기 씨의 행적은 여전히 드러나지 않고 있다. 대균 씨는 검찰의 본격 수사 착수 직후부터 유 전 회장과 따로 떨어져 수도권이나 대구 지역에 은신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대균 씨는 아버지의 사망 소식에 마음이 흔들려 자수할 가능성이 있다. 유 전 회장은 생전에 측근들에게 마음 약한 대균이를 보호하라는 특명까지 내리면서 검거되지 않도록 보호할 것을 당부했다고 한다. 섬나 씨의 국내 송환 여부는 다음 달 17일 파리 항소법원에서 열리는 정식 범죄인 인도 재판에서 가려진다. 섬나 씨가 법원의 인도 결정에 불복하면 1년여가 걸리는 유럽사법재판소의 상소심까지 거쳐야 한국으로 송환되지만 아버지 사망 소식에 동요해 이른 송환을 결정할 수도 있다. 영주권이 있어 미국 뉴욕주에 체류 중인 혁기 씨의 움직임도 주목된다. 유 전 회장의 경영 후계자로 지목된 그가 대외적으로 정통성을 인정받으려면 체포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아버지 장례를 책임지는 모습이 필요하다. 한편 검찰은 유 전 회장의 장례 절차를 논의 중이다. 검찰은 구속된 부인 권윤자 씨와 동생 병호 씨 등 가족과 구원파 측의 의사에 따라 장례 형식과 절차를 결정할 방침이다. 동아일보 기사였습니다. 도희의 노래 듣겠습니다. 혼자 마시는 커피.
네, 다음은 기상청 연결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윤지수 씨 전해주십시오. 네, 어젯밤부터 비가 내린 곳이 많았습니다. 비의 양을 보면 남해양주의 화도읍 창현이란 곳이 있는데요. 이곳은 108mm나 내렸고요. 서울의 수유동도 98.5mm의 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57, 수원은 49, 동두천 47.1mm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부분 호우특보가 풀리긴 했지만 여전히 호우특보가 내려진 곳도 있는데요. 지금 경기 남부 일부 지역과 충청남도 서해안 북부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남아 있습니다. 비구름대가 지금 이곳에 남아 있기 때문이고요. 나머지 지역들은 잠시 소강 상태에 든 곳도 있지만 오늘 오후 늦게나 밤에 다시 비구름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염두에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장마 전선의 영향을 받아서 오늘 중부지방은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겠습니다. 앞서 전해드렸듯이 일시적으로 소강 상태에 들 때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남부지방도 오늘 가끔 구름이 많이 끼는 가운데 경상북도 북부 지역은 낮까지 비가 조금 내린다는 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목요일인 내일도 계속해서 장마 전선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내일 역시 주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다가 남부지방도 낮부터 가끔 비가 내린다는 점 참고하시고 이 장맛비가 이대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까지 계속될 텐데요. 특히 금요일부터는 태풍 마타모가 남긴 수증기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태풍의 간접적인 영향으로 다소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고 대비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선 오늘과 내일 사이 예상 강우량은 서울과 경기도, 강원 영서 지역, 충청북도 북부 지역이 20에서 60mm, 강원 영동 지방과 충청 남부, 경상북도 북부 지역, 그 밖에 남부 지역은 내일 하루 5에서 30mm가량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절기상 대서입니다. 염소의 뿔도 녹을 만큼 무더운 날씨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중부 지방은 비 때문에 잠시 더위가 주춤하겠지만 남부 지방은 여전히 경상남북도 지역을 중심으로 폭염특보가 발효되고 있고요. 오늘 대구의 수온주가 34도, 또 울산은 33도, 광주 32도로 상당히 무덥겠습니다. 반면 서울은 오늘 낮 최고기온 28도, 대전은 30도 정도로 더위는 잠시 주춤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4.1도입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이어서 자세한 철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코레일 교통센터의 주인경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부 지방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만 오늘 준비된 열차는 아직은 예매일이 전반적으로 낮습니다. 이후 준비된 대부분의 열차에는 100석에서 200석 이상씩 자리가 남아 있고요. 하행선 열차 중 청량역에서 강릉 방면으로 운행하는 태백선과 용산역에서 대천이나 군산 방면으로 운행하는 장항선은 이후 준비된 마지막 열차까지 좌석 예매가 모두 열리겠습니다. 그리고 호남선과 전라선, 중앙선과 경춘선의 ITX 청춘 열차도 지방으로 내려가는 열차는 출발 가까이 한 오전 10시나 11시 때 배차된 열차 각각 한두 편의 열차를 제외하고 자리 구하시기 편안합니다. 또 서울역에서 대전이나 동대구 방면으로 운행하는 경부선 역시 일부 KTX 열차에는 예매율이 높습니다만 대부분의 열차에는 아직은 200석 이상씩 좌석이 넉넉하게 남아 있습니다. 오늘 지방에서 올라오는 열차도 좌석 예매하시기 전반적으로 편안할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다만 부산역이나 진주역에서 오후 1시에서 4시 때 출발하는 경부선의 일부 KTX 열차와 목포역에서 오후 2시 5분과 4시 5분에 출발하는 호남선의 KTX 열차에는 지금 잔여석이 80석 미만으로 적게 남아있거나 좌석이 매진된 열차도 눈에 띄니까요. 이 구간의 열차 이용 계획 있으신 분들은 미리 좌석을 확보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발생이 됐었던 열차 사고로 태백선 열차 운행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요. 오늘 새벽 6시 43분경에 복구가 되면서 지금은 정상 운행을 하고 있으니까 태백선 구간의 열차 이용 계획 있으신 분들은 열차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코레일 교통정보였습니다. 남산입니다. 못 가. 나는 못 가. 사랑한 그 세월이 아까워서 나는 못 가.
사람을 뿌리치고 바보처럼 너만 사랑했는데 못 가요 나는 못 가요 이제 와서 나 싫다고 내가 밉다고 정 떨어지는 소리 하지 마오 너 미워도 나는 안가 일전에도 나는 안가 못 간다 못 가 나는 못 가 나는 못 가 사랑한 그 세월이 아까워서 나는 못 가 나 좋다고 매달리는 그 사람을 뿌리치고 바보처럼 너만 사랑했는데 못 가요 나는 못 가요 이제 와서 나 싫다고 내가 밉다고 정 떨어지는 소리 하지 마오 너 미워도 나는 안가 일전에도 나는 안가 못 간다 못 가 나는 못 가 너 미워도 나는 안가 일전에도 나는 안가 못 간다 못 가 나는 못 가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 동작을 보궐선거에 출마한 노회찬 정의당 후보가 24일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이 야권연대 협상에 응하지 않는다면 후보직을 내려놓고 기동민 새정치연합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습니다. 한겨레 신문입니다. 노 후보가 협상의 최종 시한으로 통보한 24일은 7월 30일 재보궐선거 사전 투표일 전날이다. 노 후보의 이날 발언은 단일화 협상에 미온적인 새정치연합 지도부를 압박하는 한편 협상 무산 시 후보 사퇴라는 배수진을 쳐 이후 국면에서 정치적 명분을 선점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노 후보는 이날 동작구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기자들과 만나 내가 더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야권 연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나라도 물러나 단일 후보로 승리하는 게 국민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했다며 당 지도부가 새정치연합과 공식 창구를 통해 단일화 문제를 해결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단일화의 방식과 관련해서는 당과 당의 공식 창구를 통해 협의할 내용인 만큼 개인적인 유불리를 셈하지 않고 방식 일체를 당에 위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겨레 신문이었습니다. 3천억 원대 자산가의 죽음과 서울시 의원의 살인교사 혐의로 주목받은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재력가 살인사건의 진실이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서울 남부지검 형사4부는 20일 친구를 시켜 수천억 원대 재력가 송모 씨를 살인교사한 혐의를 받는 김영식 시의원과 송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팽모 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금 의원은 피해자 송 씨가 건물을 소유한 강서구 발산역 일대를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하기 위한 로비 자금 명목으로 2010년 10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총 5억 2천만 원을 받았으나 이를 성사시키지 못했다. 김 의원은 송 씨가 폭로할 경우 정치 생명이 끝날 것을 우려해 팽 씨를 시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팽 씨는 김 의원의 사주를 받아 지난 3월 3일 새벽 내발산동의 송 씨 소유 건물에서 전기 충격기로 송 씨를 쓰러뜨린 뒤 둔기로 수십 차례 내리쳐 살해했다. 서울신문 기사였습니다. 양양의 여자는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잠시 후 11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자는 사랑을 먹고 살아요. 당신 품에 안겨, 당신 품에 안겨 사랑을 받고 싶어요. 든든한 어깨에 기대요. 사랑하고 싶어요. 만남부터 영원까지 사랑은 하나. 내 마음에 쏟은 당신. 여자는 사랑을 먹고 살아요. 당신 품에 안겨, 당신 품에 안겨 사랑을 받고 싶어요. 든든한 가슴에 푹 안겨 사랑하고 싶어요. 만남부터 영원까지 사랑은 하나. Yeah, 행복한 방송. 외로워 말아요. 사랑해요. 내 곁에 있을게요. Yeah, 사랑의 소리. KBS 사랑의 소리 방송. 언제나 여기에. KBS 제3라디오 오늘의 신문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제면 기사 전해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 반군이 말레이시아 여객기 블랙박스를 국제조사단에 인계함에 따라 피격 원인 규명 작업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세계일보 기사입니다. 하지만 여객기 추락 현장이 반군과 구조활동 등으로 심하게 훼손됐고 반군이 국제조사단 접근도 통제해 사건 진상이 제대로 밝혀질지는 미지수다. 영국 BBC 방송 등 외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도네츠크주 반군은 22일 MH17편이 추락한 그라보보 인근에서 수거한 블랙박스를 국제 민간 항공기구 ICAO에 전달하는 조건으로 말레이시아 조사단에 넘겼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영국 전문기관이 블랙박스를 해독하게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탑승자 시신 최소 282구가 실린 냉동열차도 우크라이나 정부 관할 지역인 하리코프에 도착해 네덜란드 측에 인계됐다. 항공기 사고 조사는 관례적으로 발생 지역 국가가 맡는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번 사고로 자국민 193명이 희생된 네덜란드의 조사권을 위임한 상태다. 이번 사건을 살인 및 전쟁 범죄 혐의로 형사 기소할 예정인 네덜란드는 말레이시아, 영국, 미국 등 피해국들로 구성된 국제합동조사단과 함께 원인 규명에 나서기로 했다. 조사 핵심은 누가 어떤 무기로 여객기를 격추했는지를 규명하는 데 있다. 일단 블랙박스의 비행 기록 장치를 분석하면 정확한 피격 시간과 위치, 고도를 알 수 있다. 전문가들은 블랙박스 내 조종실 음성 녹음 장치를 보면 여객기 추락 당시의 경위를 일정 정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블랙박스가 피격 주체를 밝히는 데는 별 도움이 안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여객기가 우크라이나 정부나 미국 주장대로 반군이 쏜 지대공 부크 미사일에 아니면 반군이나 러시아 주장대로 우크라이나 정부군 전투기가 쏜 공대공 미사일에 비격됐는지는 추락 현장에서 수거한 여객기 잔해를 분석해야만 알 수 있다. 반군이 이미 상당수 잔해를 수거한 데다 시신 수습 작업에 참여한 인원들이 현장 증거를 훼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건 원인 규명까지 난항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세계일보였습니다. 미국 연방항공청 FAA가 21일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 발생한 말레이시아 여객기 피격 사건을 계기로 북한을 비롯한 6개국 영공에서의 자국 민항기 비행을 금지했습니다.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A에 따르면 해당 국가는 북한 이외에 내전이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와 에티오피아, 이라크, 리비아, 소말리아 등이다. 북한의 경우 미 민항기가 북한의 관제 영역인 평양 비행정보구역 가운데 경도 132도 서쪽 상공을 통과하는 것을 금지했다. 경도 132도는 한국과 일본 사이 동해의 중간선에 위치해 있으며 그 서쪽은 북한에 근접한 동해 상공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미국과 한국, 일본의 국정 민항기가 경도 132도 서쪽으로 진입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나 조종사의 실수 또는 부조의로 인해 해당 구역에 들어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FAA는 특히 북한이 사전 경고 없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북한은 올 들어 90발이 넘는 로켓 또는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지난 4월부터 시행해온 크림반도 영공 비행 금지 조치에 이어 분리주의 반군 세력이 포진한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영공에서의 비행도 금지했다. 에티오피아의 경우 위도 12도 북쪽의 민항기 비행을 불허하고 에티오피아와 소말리아에 인접한 케냐의 만데라 활주로를 이용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서울신문 기자였습니다. 인도네시아 대통령 선거에서 야당 투쟁민주당 소속 조코 위도도 후보가 22일 당선됐습니다.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2004년 인도네시아에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정권 교체에 성공했다. 인도네시아 유권자는 1억 9천만 명이다. 인도와 유럽연합에 이어서 세계에서 셋째로 유권자가 많다. 이슬람권에서는 최대 규모의 민주주의 선거다. 자카르타 주지사 출신인 위도도 당선자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나이가 같은 데다 서민 개혁파 정치인이라는 이미지가 흡사해 인도네시아의 오바마로 불렸다. 취임식은 오는 10월에 열린다. 인도네시아 선관위는 이날 최종 집계 결과 위도도 후보가 득표율 53%로 대통령에 당선됐다고 밝혔다. 여당 대인도네시아 운동당 프라보워 수비안토 후보의 득표율은 47%에 그쳤다. 하지만 여권은 선거 결과에 불복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대선은 목수 아들과 대통령 사위의 대결로 주목을 받았다. 위도도는 12살 때부터 목수였던 아버지를 도왔다. 대학을 졸업한 뒤 가구 제작 판매 사업으로 성공을 거뒀다. 그와 맞대결을 펼친 수비안토는 인도네시아 명문가 출신이다. 할아버지는 국영은행 설립자고 아버지는 수하르토 정부에서 경제장관을 지냈다. 수비안토 자신도 수하르토 전 대통령의 사위다. 수실로 반방 유도요노 현 대통령과는 육군 사관학교 동기다. 인도네시아는 지금까지 군부와 엘리트층의 권력 독점이 심했다. 하지만 위도도의 당선으로 세대 교체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자카르타 포스트는 이날 사설에서 위도도의 승리는 곧 인도네시아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보도했다. 위도도 당선자가 취임 후 경기 부양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는 해외 기업과 투자자들이 위도도가 부패를 없애고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위도도 당선자는 과거 한국을 여러 차례 방문한 지한파로 평가된다. 2007년 수라카르타 시장 시절엔 경북 안동을 방문했다. 자카르타 주지사로 재임하던 지난해에는 한국의 발전상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서울을 찾았다. 한국 음식 중에서는 특히 삼계탕을 좋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였습니다. 푸미폰 아둔야대 태국 국왕이 20일 군부 쿠데타 2달 만에 군부가 내놓은 과도헌법을 승인했다고 방콕포스트 등 태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장악한 군부 지도자 프라윳 짜노짜 임시정부 수반은 이날 방콕 남쪽에 있는 국왕의 거처로 찾아가 향후 1년 동안 적용될 과도헌법을 승인받았다. 육군 참모총장이던 프라윳은 탁신 친나와 정 총리의 여동생인 잉락 친나와 전 총리가 헌법재판소의 직권남용 판정으로 자리에서 쫓겨난 뒤 전국 혼란을 틈다 지난 5월 22일 쿠데타를 일으켰다. 이후 군부 과도 정부를 구성 6회 공군 지도부를 전면에 포진시키고 정권을 휘둘러왔다. 국왕의 승인을 받은 과도헌법은 1년 이내에 민간 정부의 권력을 이양할 것과 새 헌법 초안을 만들 개혁협의회를 구성할 것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새 헌법이 만들어지면 군부는 총선을 치러 민주적 절차를 복귀시키기 위한 계획을 내놔야 한다. 군부의 과도헌법을 승인함으로써 세계 최장기 집권 군주인 푸미폰 국왕은 다시 한번 군부 쿠데타를 추인해준 꼴이 됐다. 2006년 탁신을 쫓아낸 쿠데타 이래로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를 군부가 뒤집고 이를 국왕이 지지해주는 패턴이 또 되풀이된 것이다. 올해 86세인 푸미폰 국왕은 태국 국민들로부터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다지만 법과 사회 관행을 이용해 왕실에 대한 비판을 억압하고 이면에서 정치에 관여한다는 비난도 끊이지 않아왔다.
군부는 이날 왕실의 승인을 받은 뒤 화해와 행복 되찾기를 위한 국민축제라는 관제 이벤트를 공식적으로 시작했다. 앞으로 일주일 동안 강연과 음악회, 박람회 등 군부가 주도하는 행사들이 축제라는 명목 아래 이어지게 된다. DPA 통신은 태국 국영 방송들이 군부 집권 2달을 기념하는 행사들을 일제히 화면에 내보냈다고 전했다. 일각에선 프라유시 새 헌법 제정 뒤 직접 총리로 나서 다시 집권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쿠데타 뒤 군복을 벗고 민간인 신분으로 재집권한 이집트 압델 파타 엘시시 대통령의 전철을 밟을 것이라는 얘기다. 태국 언론들은 프라유시 차기 총리감으로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들을 최근 잇따라 내보냈다. 경향신문 기사였습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봉순의 멋진 걸. 하루 종일 너만 그리워 온통 네 생각뿐 오늘 밤은 네 품 안에 안겨서 사랑하고 싶어 네 모습이 오늘따라 후끈후끈 내 입술은 반짝반짝 남자다운 네 모습에 반했나봐 내 마음이 자꾸 무너져 사랑이란 이런 걸까 내 얼굴이 붉어지잖아 후끈후끈거려 내 가슴이 떨려 너에게 빠져가나봐 하루 종일 너만 그리워 온통 네 생각뿐 오늘 밤은 네 품 안에 안겨서 사랑하고 싶어 너의 모습이 오늘따라 멋진 걸 널 바라보는 나 멋진 걸 내 가슴 떨려요 난 빠져버렸죠 오늘 밤을 함께 할래요 Let's go 하루 종일 너만 그리워 온통 네 생각뿐 오늘 밤은 네 품 안에 안겨서 사랑하고 싶어 친구 같은 사이인 줄 알았는데 콩닥콩닥 뛰는 내 가슴 오랜 시간 동안 내가 혼자인 걸 네가 알고 유혹한 거니 사랑이란 이런 걸까 내 얼굴이 붉어지잖아 후끈후끈거려 내 가슴이 떨려 너에게 빠져가나봐 하루 종일 너만 그리워 온통 네 생각뿐 오늘 밤은 네 품 안에 안겨서 사랑하고 싶어 후끈후끈거려 내 가슴이 떨려 너에게 빠져가나봐 하루 종일 너만 그리워 온통 네 생각뿐 오늘 밤은 네 품 안에 안겨서 사랑하고 싶어 사랑하고 싶어 네, 다음은 사설입니다. 경제적 자유라야 경제 성장 가능하다는 사실이란 제목의 한국경제신문 사설입니다. 한 국가의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경제 자유 지수도 높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 미국 헤리티지 재단에서 매년 발표하는 국별 경제 자유 지수와 경제 성장률의 상관성을 분석해 내린 결론이다. 이 연구에 따르면 고소득 국가가 중간소득이나 저소득 국가에 비해서 재산권 보호나 기업활동, 노동시장 등의 경제적 자유지수가 평균 20%포인트나 높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기존 성장 관련 요소인 자본과 노동, 기술 진보 외에도 경제 자유가 경제 성장을 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재확인한 것이다. 경제 자유 지수는 각 경제 주체가 경제 활동을 영위하는데 얼마나 자유로운 환경을 갖췄는지 평가하는 지표다.
시장 경제 체제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척도이기도 하다. 주로 정부 재정의 자유와 무역의 자유, 부패로부터의 자유, 기업 활동의 자유, 노동시장의 유연성, 투자의 자유, 사유재산권의 자유 등과 관련한 법과 제도를 평가한다. 무엇보다 정부 규제나 속박 없이 기업을 창업하고 경영할 자유를 경제적 자유로 본다. 이 자유가 바로 창의와 혁신을 낳고 기업과 국가의 성장을 이끈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조차 없다. 경제학자 하이에크는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는 제도의 확립과 명확성이 어떤 다른 요인보다 서구 사회의 성장을 가져왔다고 밝혔다. 경제적 자유가 개인의 행복을 높이고 전쟁을 줄이며 인류의 평화까지 가져온다는 연구는 부지기수다. 이번 연구에서 한국은 고소득 국가군에 포함되긴 했지만 경제 자유 지수는 이들 국가의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특히 청렴도 지수와 노동시장에서는 고소득 국가 평균에 비해 무려 22점이나 낮았다. 무역시장이나 재산권 보호에서도 평균치보다 매우 낮았다. 이 데이터를 보면 한국은 결코 선진국 수준의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국가로 볼 수 없다. 지금 한국의 저성장 기조는 경제적 자유가 아닌 속박에서 나오고 있다. 최경환 경제팀이 저성장의 함정에서 탈출하려면 당장 규제 완화와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 공공부문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 더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 한국경제신문이었습니다. 다음은 검경 유병헌 헛발수사 문책 후 심기일전하라라는 제목의 서울신문 사설입니다. 세월호 실소유주인 유병헌 전 세모그룹 회장을 뒤쫓던 검경 수사가 무의로 돌아갔다. 경찰은 전남 순천시 서면 학구리의 한 매실밭에서 40여일 전에 발견된 변사체가 유 씨인 것으로 확실시된다고 어제 밝혔다. 이를 뒷받침하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DNA 감정 및 지문 채취 결과도 공개됐다. 이로써 세월호 부실 운영과 화물 과적, 안전의무 위반 등 참사의 1차적 원인을 밝히기 위한 검경 수사는 새 국면을 맞게 됐다. 하지만 문제의 변사체가 유 씨로 드러나기까지 수사당국의 행태를 보면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엄중히 책임을 묻고 심기일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검경은 세월호 실소유주 수사에 착수한 지 90일이 넘도록 대규모 추적팀을 가동하고도 뒷북 헛발 수사를 자초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초동 수사는 물론 공조 수사에도 허점을 보였다. 경찰은 변사체를 발견하고도 40일이 넘도록 신원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검찰과 정보를 공유하지도 않았다. 경찰이 국과수를 통해 DNA 검사 결과를 통보받는 시점에 검찰은 죽은 유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기막힌 일이 벌어졌다. 아무리 수사권을 둘러싸고 검경이 다툼을 벌이고 있다지만 어쩌다 이 지경까지 됐는지 한심할 뿐이다. 변사체가 발견된 곳은 검찰이 지난 5월 25일 검거작전을 펼친 유 씨의 은신처인 송치제 별장에서 도보로 10분 거리라고 한다. 지난달 10일 최초 변사체 발견 신고를 받은 경찰은 유 씨의 은신처 인근인데도 이를 검찰에 알리지 않은 채 노숙자의 단순 변사로 처리했다. 유류품 가운데 유 씨와 연관성을 밝힐 수 있는 단서들이 있었지만 경찰은 이를 무시하고 방치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40여일 동안 죽은 사람을 뒤쫓고 있었던 셈이다. 당초 왼쪽 손가락에서 지문을 채취하지 못한 경찰은 국과수 검사 결과가 나온 뒤에야 오른쪽 손가락에서 뒤늦게 지문을 식별했다고 한다. 의지만 있었다면 40여일을 허송하지 않아도 됐을 일이다. 국민 시선이 집중되고 대통령까지 책임자 처벌을 강조한 마당에 검경은 서로 공다툼을 벌이며 헛발질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총체적 부실이다. 경찰청은 미흡한 초동 수사의 책임을 물어 순천경찰서 지휘부를 문책했다. 그 선에서 그칠 일이 아니다. 수사당국의 무능과 무책임에 국민은 허탈해하고 분노하고 있다. 검경 수뇌부가 스스로 책임지고 거취를 분명히 해야 한다. 여전히 풀어야 할 의무는 남아있다. 변사체의 사인이 자살인지 사고사인지 타살인지 밝혀지지 않았다. 타살이라면 누가 왜 죽였는지, 왜 시신을 방치했는지 의문이다. 이제라도 검경은 송치제에서 달아난 이후 유 씨의 행적을 집중적으로 밝혀야 한다. 적어도 변사체를 둘러싼 미스터리와 의혹만큼은 남기지 말아야 한다. 이번 일을 기화로 세월호의 진상규명과 특별법 제정의 동력이 멈칫해서는 안 될 일이다. 참사의 책임을 묻는 검역의 후속 수사도 더욱 치밀하고 집요하게 이뤄져야 한다. 검경은 조직의 기강을 다잡고 상호 협력과 공조체제 아래 청해진 해운과 관계회사의 경영비리 전반을 밝히기 위한 수사에 매진하라. 유 씨의 장남 대균 씨 행정을 밝히는 데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피해 배상과 구상권 행사에 필요한 책임 재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은닉 재산을 추적하는 데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서울신문 사설이었습니다. 이승철의 노래 듣겠습니다. My Love.
잠시 접어둔 채 이대로 이렇게 힘껏 안아줄게 널 그리고 말할게 나 이렇게 너를 외치면서 My love 넌 보지 못한 내 마지막 눈물 힘껏 안아줄게 널 그리고 보낼게 나 또 한 번 너를 외치면서 My love 넌 듣지 못한 사랑한다는 내 말 지면서 My love 넌 보지 못한 내 마지막 눈물 지면서 My love 넌 듣지 못한 사랑한다는 내 말 My love 올해 2분기 카드 매출이 크게 저조했던 것으로 최종 집계가 됐습니다. 5월에서 6월 황금 연휴 특수도 4월의 세월호 참사 여진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22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2분기 카드 승인 금액은 142조 3,1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7% 늘어나는 데 그쳤다. 올해 1분기 증가율을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협회는 당초 경기 회복 추세와 황금 연휴 효과 등으로 2분기 카드 매출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터지면서 소비가 급격히 꺾였다. 특히 레저 업종의 타격이 컸다. 여객선, 레저타운, 골프장, 골프 연습장 등은 아예 매출이 감소했고 그나마 늘어난 곳도 전체 카드 매출 증가율을 밑돌았다. 씀씀이도 눈에 띄게 작아졌다. 지난달 체크카드의 건당 평균 결제 금액은 24,910원으로 25,000원 밑으로 떨어졌다.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래 최저 수준이다. 해외에서는 펑펑 긋고 국내에서는 지갑을 닫는 현상도 이어졌다. 지난 5월 개인들이 국내에서 쓴 신용카드 매출은 30조 5,469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6% 줄었다. 4월에 이어 두 달 연속 감소세다. 한국은행은 올 상반기 민간 소비 증가율을 당초 전망보다 크게 낮은 2.1%로 추정하고 있다. 서울신문이었습니다. 26일부터 내달 1, 2일까지 피서객의 36%가 몰릴 것으로 예상돼 국토교통부가 교통편잡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세계일보 기사입니다. 올여름 휴가철 고속도로 이용자는 다음 달 1일과 2일에 각각 지방행과 서울행을 피하는 게 좋겠다. 또 이번 달 30일에 해외여행에 나서는 인천공항 이용객은 혼잡을 감수해야 한다. 22일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6일에서 29일 전국 9천 가구를 대상으로 한국교통연구원에 의뢰해 전화 선문한 결과에 따르면 휴가지로 출발하는 차량은 내달 1일이, 휴가지에서 돌아오는 귀경 차량은 내달 2일이 가장 심한 혼잡을 겪을 것으로 예상됐다. 또 전체 휴가객의 36.4%가 이달 26일부터 내달 1일까지 몰릴 것으로 보인다. 휴가철 특별교통대책 기간인 25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전체 통행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 증가하며 10명당 8명은 승용차를 이용할 것으로 조사됐다. 고속도로 이용 차량은 7,063만 대로 1년 전보다 2.6% 증가할 전망이다. 예상 휴가 지역으로는 동해안권이 가장 많았으며 남해안권, 서해안권, 강원 내륙권 등의 순이다. 인천공항 출국자가 가장 많은 날은 이달 30일이 꼽혔다. 국토부는 특별교통대책 기간에 하루 평균 철도 31량, 고속버스 339회, 항공기 14편, 선박 233회 등 수송력을 증가할 계획이다. 교통량 분산을 위해 실시간으로 교통정보를 제공하고 고속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진출입 교통량을 적절히 조절한다. 한국도로공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감시 카메라를 탑재한 무인 비행선을 띄워 버스 전용 차로나 갓길 차로 위반 차량을 적발하기로 했다. 세계일보 기사였습니다. 타샤니의 노래입니다. 하루하루. Je ne peux pas vivre sans toi. Je pense à toi chaque jour et toute la nuit.
to my room, to my mom. 혼자 있어도 나 슬프지 않아. 그대와의 추억이 있으니. 하지만 깊은 허전함은 추억이 채울 수 없는 걸. 언젠간 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을 거야. 차가운 그대 이별의 말에 할 말은 눈물뿐이라서 바라볼 수 없던 나의 그대. 하루하루 지나가면 익숙해질까. 눈을 감아야만 그댈 볼 수 있다는 것에 더 이상 그대의 기쁨이 될 수 없음에 나는 또 슬퍼하게 될 거야. 하루하루 지나가면 잊을 수 있을까. 그대의 모습과 사랑했던 기억들은 나 잃을 수 없었던 약속들은 나는 또 슬퍼하고 날 거야. Jump falls to dusk, and again I find myself needing what was. Souls of the fitting and chain. Baby, I'm to blame. Brought upon rain of curse and pain. The shadows point us in this vein. And that if I could obtain, with pride can never admit to shame. Yet I can't seem to lay what we had to die. And now the day passed me by. I cried to waterfalls to speak to dry. Now I repent and reminisce on everything you meant. Alone at destiny's end, path that I can have a chance again. 언젠간 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을 거야. 차가운 그대 이별의 말에 할 말은 눈물뿐이라서 바라볼 수 없던 나의 그대. 하루하루 지나가면 익숙해질까. 눈을 감아야만 그댈 볼 수 있다는 것에 나 이제 그대의 기쁨이 될 수 없음에 나는 또 슬퍼하게 될 거야. 하루하루 지나가면 잊을 수 있을까. 그대의 모습과 사랑했던 기억들은 나 잃을 수 없었던 약속들은 나는 또 슬퍼하고 날 거야. 다음 소식입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과 새 경제팀의 배당 확대 방침에 반응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에 힘입어 코스피가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22일 코스피는 전날보다 10.43포인트 오른 2028.93에 장을 마감했다. 종가 기준으로 이전 연중 최고치였던 17일에 2020.9를 뛰어넘은 수치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1615억 원어치를 사들이며 6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이어갔다. 코스닥도 전날보다 3.18포인트 올라 564.93으로 장을 마쳤다. 업종별로는 2기 경제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건설업이 2.66%의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기계와 철강, 금속도 각각 1.88%, 1.78% 상승했다. 시장에서는 글로벌 경기 회복과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 글로벌 자금의 신흥시장 자금 유입, 기업 실적 개선 등에 힘입어서 주가가 지루하게 유지되던
박스권을 탈출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미국 기업들의 2분기 실적이 양호한 가운데 중국의 2분기 국내 총생산도 작년 동기 대비 7.5% 성장해 시장 전망치를 웃돌았다. 2기 경제팀이 24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기대도 높다. 우크라이나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가 줄어들면서 외국인의 위험자산 선호도 높아졌다. 다만 환율과 기업 실적은 향후 증시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또 증시가 연 고점을 돌파할 때마다 어김없이 나타나는 기관의 펀드 환매 물량도 증시 상승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동아일보였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입을 맞춘 듯 직원들에게 휴가를 떠나라고 독려하고 나섰습니다. 매일경제신문 기사입니다. 내수 진작에도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는 데에도 휴식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최 부총리는 지난 21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확대 간부 회의에서 어려울 때일수록 재충전이 필요하다며 휴가를 적절히 활용해 지치고 힘든 몸과 정신을 재충전하는 기회를 갖도록 간부들이 적극적으로 신경 써주길 특별히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또 최 부총리는 야근, 잡무, 휴일 근무 등은 최대한 줄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샘솟을 수 있는 여건을 조속히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내부적으로는 관피와 척결 분위기 속에서 의욕이 꺾인 공무원들을 다독이고 밖으로는 세월호 사태 이후 얼어붙은 민간 소비를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해석된다. 이 총재는 22일 오전 열린 경제동향 간담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수 차원뿐 아니라 휴가를 충분히 써야 지쳤던 몸을 치유할 수 있다면서 하는 직원들에게도 일주일씩 휴가를 쓰라고 권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내년에는 일주일 휴가를 가려 한다며 올해는 일정이 많아 휴가를 2, 3일밖에 못 간다고 덧붙였다. 실제 이 총재는 최근 국실장들에게 직원들이 휴가를 충분히 쓰도록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원들이 국실장들 눈치를 보면서 휴가를 못 가는 일이 없도록 국실장부터 휴가를 가라는 주문이다. 다른 경제 관련 부처 장관들도 직원들의 휴가 동료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노달의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간부회의에서 업무에 차질 없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휴가를 가라며 내수 상황이 상당히 좋지 않은 만큼 특별한 사정이 아니라면 가급적 국내에서 휴가를 보내는 것이 좋겠다고 주문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얼어붙은 내수를 살리기 위해 모든 장관들이 휴가 장려를 외치고 있는 모습이다. 매일경제신문 기사였습니다. 교육부가 복귀하지 않은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전임자들을 모두 직권 면직하라고 각 시도 교육청에 요구했습니다. 국민일보 기사입니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 고발도 불사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진보 교육감을 중심으로 대다수 교육청이 징계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태세여서 갈등은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22일 12개 시도 교육청에 복직 명령을 받고도 복직하지 않은 전교조 전임자 32명을 직권 면직하라고 공문을 발송했다. 또 다음 달 4일까지 징계위원회를 열고 직권 면직 조치 결과를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현재 복귀하지 않은 전교조 전임자는 본부 10명, 지부 22명 등 32명이다. 교육부는 지난 21일 최종 시한으로 정하고 전교조 전임자의 전원 복귀를 요구해왔다. 하지만 진보 성향 교육감들은 곧바로 징계 절차에 돌입하지 않고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는 상황이므로 미복귀자를 무조건 징계하진 않겠다며 교육부는 미복귀 전임자에 대해 조치를 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교육청은 교육부가 제시한 조치 기간과 관계없이 징계 대상자들에게 미복귀 사유를 묻는 기간을 두는 등 소명 기회를 줄 예정이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역시 징계를 하더라도 징계위를 구성하는 과정을 충분히 두고 전 변호사 자문도 받는 등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교육청은 미복귀 전임자 1명을 무단 결근 처리하기로 했다. 경북교육청 역시 무단 결근 처리를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무단 결근으로 처리하더라도 징계 여부는 23일 시도 교육감 협의회에서 논의한 뒤 비슷한 입장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는 성명을 내고 시도 교육감들이 교육부 압박에 휘둘리지 말고 법리에 따라 전임자 임기를 보정해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교육부는 교육부의 지침과 다르게 복귀 시한을 정한 전북교육청에 엄중 경고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북교육청이 25일까지 복직하라고 명령한 것은 장관의 정당한 지도 감독 권한에 따른 요구사항을 무시한 것이라며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 등 법적인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일보였습니다.
건설업자에게 산림청의 인허가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 2월로 감형됐습니다.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서울고법 형사 3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 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원 전 원장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 또 1억 84만 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이 2009년 7월부터 2010년 1월까지 황보건설 대표 황모 씨로부터 홈플러스 연수원 신축공사와 관련된 산림청 인허가 청탁과 함께 4차례에 걸쳐 현금 1억 2천만 원과 미화 4만 달러를 받은 혐의는 인정했다. 하지만 2010년 12월 받은 현금 5천만 원과 1만 달러에 대해서는 원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해당 금품 수수는 청탁을 했던 시점과 시기상 거리가 있고 원 전 원장이 알선의 대가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경향신문 기사였습니다. 김범수의 보고 싶다 전해드리면서 7월 23일 오늘의 신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배창보 이슬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아무리 기다려도 난 못 가 바보처럼 울고 있는 너의 곁에 상처만 주는 나를 왜 모르고 기다리니 떠나가란 말이야. 보고 싶다 보고 싶다 이런 내가 미워질 만큼 울고 싶다 내게 무릎 꿇고 모두 없던 일이 될 수 있다면 미칠 듯 사랑했던 기억이 추억들이 너를 찾고 있지만 더 이상 사랑이란 변명에 너를 가둘 수 없어. 이러면 안 되지만 죽을 만큼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이런 내가 미워질 만큼